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유죄 판결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출마와 당선에는 법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에 나갈 자격을 잃었다며 당장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와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명백한 선거 개입을 저질렀다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이 후보를 당장 교체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즉각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동훈 후보에 이어 선거로 국민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뜻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봅니다.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양당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에 받던 재판이 중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권력만 잡으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재점화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은 연일 사법부를 향한 거친 규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지지층 최대 결집을 전망하며 후보 교체론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5년 전에도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엔 어떻게 달랐을지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5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의미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대법원은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는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을 제시한 두 대법관은 이 후보에 대한 5년 전 대법원 판례를 4차례나 인용하며 법원이 선거 과정에 넓게 개입하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다만 대선 전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록 접수 당일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곧장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서를 보내 인편 발송을 병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일이 지정된 만큼 이제 관건은 이 후보의 재판 출석 문제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 관련 심리만 이뤄집니다. 심리가 신속히 진행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후보는 7일 안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사건임을 고려해 서울고법이 신속히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도 대법원이 검찰과 이 후보 측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지서 전달일로부터 20일 안에 이 후보 측이 상고 이유서를 내야 비로소 재판부 배당이 진행됩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부터 대법원 재판부 배당까지만 해도 적어도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더라도 대선 전 재상고심까지 거쳐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합니다. 정 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 헌정회에서 한 전 총리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민주주의 회복과 개헌, 통합과 용서, 화해의 정치를 강조하고 통치의 중심을 국회로 끌고 올 것 등도 함께 조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던지며 개헌에 찬성하는 누구와도 함께하겠다라고 밝혀 이른바 범보수 빅텐트론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중도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힘을 보탠 가운데 대선 경쟁에 먼저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의 셈법에 따라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 개정의 뜻이 맞는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이재명 기치에 동의하는 후보들이 하나로 뭉치는 이른바 빅텐트론에 힘을 실은 겁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제 자신으로는 협력을 해나갈 거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그간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조만간 한 전 총리와 만날 생각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단일화 구상에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너무 김칫국을 마신다고 하실 거고 제가 하여튼 잘 후보가 되면은 바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재차 강조한 한동훈 후보는 자신만이 민주당과의 이전 투구가 가능한 유일한 후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도,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단결에 힘쓰는 모습이었는데 탈락한 후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깥에 있는 반명 세력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과거 같은 당 소속 시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징계한 것에도 사과를 검토할 수 있다며 화해의 손을 내민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납득할 만한 명분이 없는 단일화 논의에는 뛰어들 의사가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훌륭한 선배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제가 대화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단일화나 빅텐트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간 당원 표심을 얻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 비판을 자제해온 국민의힘 주자들도 최종 후보가 된 뒤에는 태도를 바꿀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 중심의 단일화가 향후 본선 경쟁력도 담보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건데 범보수 진영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마지막 경선인 이번 결선에선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후보는 그제부터 진행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돼 가려집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3차 경선 당원 투표율이 최종 52.62%로 집계됐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ARS와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원 76만 4천여 명 가운데 40만 2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차 경선 최종 당원 투표율인 50.93%보다 높은 참여도입니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떠맡게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과 경기 회복, 또 다가오는 대선 관리까지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날 물러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부총리까지 대통령 대행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국정 혼란은 물론 외교와 안보, 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대행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대미 통상 전략 수립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관세 협상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또 대내외 악재 속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도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반도체 AI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까지 이 대행의 몫입니다. 이 대행은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력과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요 과제에 집중하면서 외교와 안보, 국정 안정이라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경제사령탑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내후 외환에 빠진 우리 경제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가능성과 함께 미국 관세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는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속에 미국 관세 압박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황 국면인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진두지휘할 경제사령탑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터지자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대외 신인도를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결과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 표결 전에 사퇴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정치적 안정을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향후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 외환시장 움직임을 총괄하는 F4 회의도 최 부총리가 부재하면서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로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미 통상협의 대응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파트너로 한미 2+2 통상협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을 주도한 최 부총리가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시급한 필수 추경 집행과 내수 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 경기 대응력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수한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가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형 모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지난달 관저 퇴거 즈음에 개통한 아이폰 16 기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검찰이 사저에서 확보한 또 다른 휴대전화는 공기계였고 김 여사 수행비서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전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 씨의 청탁 목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가 추진 중이던 사업들이 열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씨의 청탁 목적으로 통일교 주최 행사에 교육부 장관 참석, 또 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 등이 적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통일교가 주최한 서밋 2022엔 리더십 컨퍼런스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보낸 축사가 상영됐는데 검찰은 이 행사에 정부 장관급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윤 씨가 청탁을 시도한 걸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5 유엔 사무국 설치는 통일교가 지난 2010년대부터 유치 운동을 벌여온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영장에는 이외에도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관련 사업과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YTN 인수 등이 청탁 목적으로 적혀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세입자들에게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임대인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세입자 42명에게서 전세보증금 5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인 50대 A씨와 40대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근저당권 채무와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해 3년 동안 건물 6채를 사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언제든 반환할 수 있다고 피해자 38명을 속여 보증금을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B씨 역시 자본금 없이 건물을 사들인 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알려줘 세입자 4명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아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성남시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 원대 부당대출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동의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공모해 차명법인을 만들고 1,7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하는 오늘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과 어린이날에는 날씨가 대체로 맑아서 나들이 하기 좋겠지만 산불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비로 출발한 징검다리 연휴. 어제는 잠시 맑았지만 주말인 오늘은 또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한반도로 저기압이 자주 지나기 때문인데 비는 오늘 새벽 중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3일 토요일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많지 않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객이 많아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이틀 동안은 산불 위험도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서풍이 불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어린이날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려 산불 위험은 이틀 만에 다소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5일 밤부터는 우리나라 주변을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6일 화요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기간 하루 건너 하루 비 소식이 있지만 어린이날 나들이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비의 양이 많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산불이 날 수 있는 만큼 작은 불씨 하나라도 허투루 다뤄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남이천 나들목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선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해당 차량을 절반가량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주변 3km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엔 서울 구이동 삼거리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인근에 있던 가게 난간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가속 페달을 정지 페달로 착각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회사의 본인 확인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층에 대한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스팸 문자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고 시장 감시 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스미싱에 대비해 통신사업자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불법 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꾸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판촉 과열 조짐이 일어나는 휴대전화 매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속에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2만 2천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알바몬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 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며 일부 회원들의 임시 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유출된 이력서 정보는 22,473건으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외식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뷔페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살아남기 위한 자영업자들은 술 마진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의 뷔페 식당. 어제는 제육볶음에 탕수육이 나오더니 오늘은 돈가스와 볶음밥입니다. 깨끗한 야채와 후식까지 배불리 먹어도 단돈 6,500원입니다. 서울 평균 자장면 값이 7,500원인데 모든 것이 비싼 도심에 이런 곳이 있다니 손님은 반갑기만 합니다. 이거는 뭐 제육볶음 이런 것도 맛이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7,000원대부터 물가가 이제 10,000원 또 넘어가요, 뷔페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거진 안 올 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라 부담감은 상당히 줄어드는 건데.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2%로 13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지속하면서 요즘 이런 뷔페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번화가에서는 포차형 술집이 성업 중입니다. 닭튀김 하나에 900원, 맥주 한 잔은 2,000원도 안 합니다. 다른 식당은 음식을 먹거나 리뷰를 올리면 술값을 대폭 할인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에서 파는 외식 술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현상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식 소주 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8달째, 외식 맥주 물가는 지난해 12월부터 5달째 마이너스입니다. 12월 때부터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매출이 확 급감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커지는 정치적 경제적 혼돈과 높은 체감 물가에 내수 경기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힐 때 생기는 쌕쌕이는 숨소리를 천명음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AI를 이용해 천명음을 90%대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봄철이 되면서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 작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천명음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명음은 만성 폐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식별이 중요한데 영유아 환자의 경우 청진기로 호흡을 듣는 진료로는 진단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아프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진료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절차가 복잡했었는데 애 키우는 입장에서는 언제 불시에 그런 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에 국내 연구진이 AI를 이용해 더 쉽고 정확하게 천명음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자청진기가 환자의 호흡을 주파수 형태로 시각화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는 원리입니다. 연구진은 국내 2개 대학병원에서 2년에 걸쳐 총 725개의 호흡음을 수집해 AI 모델에 학습시켰습니다. 이후 여러 호흡음 중 천명음을 구분하도록 한 결과 정확도 91.1%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진료에 있어서 호흡기 질환의 진단에 보조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 호흡음을 수집하고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연관된 임상 데이터들을 함께 수집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환자의 호흡음에 임상 데이터까지 포함한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진단 모델을 다양한 질병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스마트 기기에 적용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정확한 천명음 진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대미통상협의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인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사 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미국과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해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25%가 발효되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 부품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관세 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부품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제상품 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6.4%로 금액으로는 135억 달러, 19조 원에 달합니다. 무역협회는 미국 내 수요 기업들이 단기간에 거래선을 변경하기 쉽지 않겠지만 관세 인상분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서 수요 위축과 수출 감소를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증가와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깜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4월 비농업 일자리가 3월보다 17만 7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3만 3천 명 증가를 예측한 다우존스 전망치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We beat expectations, so this is an exciting day for the American worker. You know, we knocked it out of the park last month, and to beat expectations this month is great, not only for the American economy, but for all Americans. 지난달 실업률은 4.2%로 3월과 같았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0.2% 올라 0.3%의 상승률을 보였던 한 달 전보다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견고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차베스 디레머 미 노동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으로 고용이 더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We see no reason that a recession is anywhere near. The president has gone and negotiated with these other countries for these fair trade practices. The transition time is right here among us, and we're seeing the workforce grow because of it. The president knows what's best for this economy. 4월 고용 지표와 함께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대화 의사를 타진한다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이 오는 7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은 없다며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캐나다 총선에서 승리한 마크 카니 총리가 오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현지 시간 2일 기자회견에서 어렵지만 건설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워싱턴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에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온 카니 총리는 미국과 꾸준히 증가하는 통합을 기반으로 한 오래된 관계는 끝났다며 새로운 안보와 방위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와 즉각적인 무역 압박 등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언제든 관계 재정립을 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드니 사일러 선임 고문은 현지 시간 2일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북한 문제를 협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는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느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관계를 재정립할 좋은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수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김정은에게 존중할 것이며 패배한 국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할 필요가 없는 장기적 시간을 위한 길을 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고 첫 해를 맞았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산재를 극복하고 산업 현장으로 복귀한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숲속에 특별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원반을 번갈아 던지고 서로 힘을 모아 목표에 넣는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환한 얼굴로 놀이에 참여한 가족은 산재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 산업재해라는 큰 어려움을 딛고 일터로 복귀한 뒤 갖는 특별한 시간은 큰 위로가 됩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레크레이션이 다양하게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힐링 숲속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산속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 보낼 수 있는 경험이 돼서 참 좋았고요. 산재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이 율동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고 40년 전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었지만 의수를 끼고 세계적인 예술가가 된 화가는 현장에서 그린 그림으로 희망을 전합니다.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 이후부터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하다 보면 의외로 할 것이 많더라고요. 산재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지정되고 첫 해를 맞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열렸습니다. 산재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라든지 추모식을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중심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법정 기념일이 되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노사 등이 함께 주도하고 기념하는 행사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70만 명에 이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72%인 수준인 작업복귀율을 2027년까지 7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축제 춘향제가 전북 남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95번째인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춘향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원의 봄을 알리는 전통축제, 춘향제가 시작됐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춘향제. 민족의식과 사랑의 상징인 춘향 정신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춘향제의 하이라이트인 춘향 선발대회.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600여 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능동적으로 사유하고 더 춘향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춘향이 되고 싶습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 한국의 전통 소리부터 세계 각국의 음악까지 100여 개 공연이 광안루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거 꺾고 모자 꺾고 이렇게 돌리는 것인가요? 그거 보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나도 해보고 싶다. 시댁에 이제 내려왔는데 날씨도 좋고 어린이날 기념으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좀 이렇게 춘향제를 한다고 해서 지난해 117만 명이 다녀간 춘향제. 관람객이 몰리면서 올해는 축제 공간도 더 넓어졌습니다. 광안루원을 넘어 야경 명소로 변신한 금암공원과 축구장 3개 규모의 유채꽃밭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소리입니다. 남원의 소리,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 융합된 소리를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하게 4월 30일에 시작된 춘향제는 연휴 마지막 날인 5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문화를 잇는 춘향제가 남원의 봄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새만금항으로 통합돼 운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열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포함하는 광역 단위의 무역항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항만 분류 체계에 따라 이제 군산항의 공식 명칭은 지금과 같은 군산항으로, 기존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불리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 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입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비롯해 최근엔 젊은 층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OTT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니터로만 보던 드라마와 예능 속 모습들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식이의 삶이 녹아있는 오징어국, 광래를 눈물 쏟게 했던 전복 음식까지 인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나왔던 음식들이 가족들 앞에 한 상씩 차려졌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요리들인데 드라마에서도 보고 이제 먹어보기까지 하니까 그때 있었던 것 같아서 공감도 되고 이야기거리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위가 오늘 출근을 안 하니까 한번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대견스러워서 그럼 같이 가자. 옆방에 열린 게임장. 즐겨보던 경쟁 예능만큼 치열하진 않지만 부부다운 호흡으로 즐거운 승부를 펼칩니다. 되게 그 게임 속 안에 들어간 것 같았고 근데 좀 간단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우승했어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담긴 편지지에 가족들에게 애정의 말을 남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모 덕분에 많은 경험해가지고 제가 발전한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적었어요. 조카가 이제 통영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회를 참여할 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조카랑 같이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울까지 초대를 해서. 빼곡히 적힌 가족을 향한 사랑은 배우 김혜자, 한지민의 목소리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때 더 많이 함께할 걸, 더 많이 웃을 걸. 이젠 엄마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조연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주연이 되어볼게. OTT 사용 연령대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운데 가정의 달을 맞아 화면으로만 보던 콘텐츠 세계 안에서 가족들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디펜딩 챔피언답지 않게 올 시즌 골 가뭄을 겪는 울산이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베테랑 이청용의 올 시즌 첫 골을 시작으로 한 경기에서 3골이나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극심한 골가문매에 시달리던 울산의 첫 해결사는 역시 베테랑 이청용이었습니다. 전반 17분 오른쪽에서 낮고 빠르게 올린 크로스를 가볍게 툭 건드려 골망을 흔듭니다. 782일 만에 나온 이청용의 리그골입니다. 경기는 지배하지만 골이 없는 울산의 고질적인 문제가 전반 내내 노출됩니다. 임재석이 절묘하게 공을 밀어줬지만 에릭이 골로 연결하지 못했고 광주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책을 틈타 여러 차례 시도했던 슈팅도 모두 막힙니다. 후반 답답한 흐름을 끊어낸 건 교체 선수 라카바였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어렵게 쳐낸 공을 빠르게 달려들어 툭 밀어넣습니다. 교체 투입 1분 만에 나온 자신의 K리그 데뷔골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에릭이 쐐기골까지 보탭니다. 이전까지 경기당 한 골도 못 넣었던 울산은 올 시즌 처음으로 3골을 넣으며 홈구장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천은 박상혁의 멀티골로 웃었습니다. 박상혁이 헤더로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뒤 포항이 3분 만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서 박상혁이 다시 골망을 흔들며 팀을 2위로 끌어올렸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남양에서부터 전해오는 꽃 소식은 바쁘게만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동안 봄을 너무 기다렸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풀리는 것 같아요. 황금 연휴 첫날을 맞아 고속도로 곳곳은 아침부터 정체를 빚었습니다. 놀러 왔는데 주차할 데도 없고 하루 종일 차 헤매다가 집에 그냥 가네요. 오늘 떼떼떼떼 좋아요. 바빠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없었는데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참 좋네요.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로 보축제에 참여한 많은 상충 관광객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방금 잊어서 엄마가 아빠 같이 왔냐? 일어나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괜히 온 것 같아요. 도로가 막혀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모처럼 연휴를 가족과 보낼 수 있어 모두에게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엘라베마를 찾았습니다. 대학 졸업식 연설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격려나 조언보다는 정책 홍보와 자랑에 힘을 쏟았고 특히 자신에게 반기를 든 하버드 대학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환호 속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지만 내용은 자기 자랑으로 일관했던 취임 100일 연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학 여자 육상팀을 칭찬하는가 싶더니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정책을 강조했고 And as long as I'm president, we will always protect women's sports. Men will not play in women's sports.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에 대한 비판과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You know these crazy people. Let's impeach them for what? We don't know exactly, but we'll try it. These people are crazy.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하버드 대학을 깎아내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It is clear to see the next chapter of the American story will not be written by the Harvard Crimson. It will be written by you, the Crimson Tide. True. That's true.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 지위를 박탈할 거라고 압박하면서 당해도 싸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에도 이른바 문화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눈엣가시였던 공영라디오 NPR과 공영TV PBS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비군사 부문 예산을 2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일 부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서에서 비군사 부문 재량 지출 규모를 현재보다 22% 삭감한 5,5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9조 원으로 의회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관련 예산과 교육, 대외 원조, 우주탐사 예산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백악관 예산관리국 고위당국자는 대외 원조 490억 달러 삭감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의) 첫 주말과 함께 4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잠시 비가 와서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나들이 차량들로 고속도로가 평소보다 많이 붐비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의 지방 방향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 이동 계획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찍부터 나들이길에 오른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충청권의 정체가 벌써부터 시작됐는데요.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차량 터널 앞두고 6km의 정체가 생겼고요. 현재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은 경기권 중심의 정체인데요. 먼저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터널에서 가장 먼저 속도를 줄입니다.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경기권인 강일 일대에 짧은 정체가 생겨났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가장 먼저 서창과 반월터널에서 2km씩 주춤한 뒤 지금 이후 여주 휴게소 부근에서도 차 간격을 바짝 좁혀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 쪽이 밀리다 보니까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여주 분기점 일대로 속도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상황 살펴봅니다. 목포 방향으로 비봉 일대 정체가 생겨난 상황입니다. 참고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빗길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황금 연휴 첫날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충청과 경북은 5에서 20, 호남은 최고 40mm로 예상됩니다. 특히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예상되니까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풍이 불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기상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9.8도, 대구가 12.7도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에는 서늘합니다. 서울이 1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청주가 17도, 대구는 16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는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일단 내일은 맑겠고요. 어린이날인 월요일은 밤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